안녕하세요. 저는 두청한 의원 대표원장 김도환입니다. 이분이 20대 후반의 여성분인데 어릴 때부터 좀 두통이 잦았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아프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타이레놀 먹으면서 이렇게 버텨오셨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심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두통이 더 심해졌고, 그래서 이제 회사를 아예 이제 휴직을 하고 오히려 이제 두통이 더 심해진 거예요. 한 달 내내 계속 두통이 있어서 막 자다가 깰 정도로 두통이 심했고, 이제 약을 먹어도 뭐 타이레놀 2알씩 먹는데 전혀 안 듣는 상황이 돼서 저희 한의원에 내원을 하셨고요.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특이한 거는 뭐 더워지면은 좀 두통이 좀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소화가 안 되면 항상 두통이 온다거나, 아까 말한 스트레스 받으면 두통이 올라온다거나, 이런 특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를 했더니 한 3개월 지난 시점에서 두통이 90%가 좋아졌어요. 본인 표현으로 90%가 좋아져서 너무 이제 할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하셨고, 이후로 이제 원래 6개월 치료 계획 잡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4개월차, 5개월차 되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약을 안 먹어도 좀 버티게 된 것 같다. 조짐이 있는데 조금 쉬면은 괜찮아진다. 이런 표현들을 하셨고, 마지막 달에는 이게 두통을 잘 못 느낄 정도로 너무 좋아졌다. 그리고 원래 소화 기능도 안 좋으신 분이었는데 소화도 너무 잘 돼서 그래서 이제 치료 마무리하고 잘 관리하시라, 이렇게 해서 좋게 끝난, 잘 치료가 된 케이스였고요. 근데 이분이 약간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주로 이제 사람들의 이제 뭐 체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있고, 좀 뜨거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좀 건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뭐 붓거나 이렇게 뭐 땀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게 다 섞여 있었어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한쪽으로 좀 몰려 있으면 치료가 좀 편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열이 많다. 그럼 열을 식혀주는 약제만 쓰면 되고, 이 사람이 뭐 땀이 많고 물이 잘 붓는다. 그러면 이제 붓기를 빼주고 말려주는 약제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섞여 있으면 입도 마르고 눈도 건조한데 땀은 많아. 그러면은 이게 섞여 있는 거죠. 한쪽은 물이 많은데 한쪽은 물이 없는 상황. 또 뭐 위에는 막 열이 나고 얼굴이 빨개지고 하는데 배는 차갑고 손발이 차가워, 아래는 차갑다. 이러면은 열이 한쪽으로는 열이 있고 한쪽으로는 차가운 상황이면 한약을 처방할 때 좀 이제 되게 정교하게 처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열이 많은데 열을 뜨겁게 해주는 약제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이 사람이 더 열이 나서 머리가 더 아플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이제 건조하면서 붓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붓기를 빼주는 약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이제 붓기는 좀 빠지는데 몸이 더 건조해지는 부작용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마치 우리가 그 셰프가 고급 요리를 할 때 그 재료와 양념의 비율을 이렇게 예술적으로 이렇게 섞잖아요. 비율을 맞추잖아요. 그래야 이제 맛이, 최고의 맛이 나는 것처럼 한약도 이런 체질을 잘 파악을 해서 그 약재 비율, 뜨겁고 차갑고 한 약재, 이제 물을 넣고 빼주는 약재 비율을 그 사람에 맞게 정교하게 처방을 해야 먹기도 편하고 효과도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한약 처방이 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약 처방에 대해서 또 하나 알려드리면, 한약 처방은 일반 양약하고 좀 다른 게, 일반 양약은 증상 완화하는 약재만 쓰게 되는데, 한약 안에는 증상을 좋게 완화시켜주는 약재도 들어가지만, 그것보다 이제 혈관이나 신경 순환을 도와주는 약재, 그리고 오장육부를 보강해주는 약재, 이렇게 세 종류의 약재가 들어가요. 마치 나무로 치면 증상을 개선하는 거는 잎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줄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신경을 소통시키고 혈액을 순환시키는 그러한 상황들은 마치 나무에서 보면 줄기랑 비슷하죠. 그런 줄기를 해결해주는 약재. 그리고 이제 오장육부라는 거는 몸 안에 있는 그런 뿌리에 해당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런 오장육부의 기능을 보강해주는 약재. 이렇게 세 종류의 약재가 들어가는데,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은 그냥 이 약재를 같은 비율로 쓰면 되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그 치료 시기에 맞게 좀 써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증상이 두통 증상이 너무 심하고 너무 아프고 그렇다고 그런 상황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그 증상을 개선하는 약재를 제일 많이 써야겠죠. 그리고 다른 약재들은 그 비율이
좀 적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료가 돼서 중간 단계에 대해서 증상은 좀 잡았는데 혈액순환이라든지 신경의 어떤 소통이 잘 안 될 때는 이제 그런 약제들의 비중을 높이는 거예요. 중간 단계에서는 줄기에 해당하는 약제의 비중을 높이는 거고, 마지막에는 이제 뿌리에 해당하는 약제를 높여야겠죠. 오장육부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약제의 비율이 많이 올라가고, 이제 그런 줄기, 아까 혈액순환이라든지 신경소통에 대한 약제는 줄어들고, 증상은 이제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증상 개선하는 약제는 이제 조금만 들어가는, 치료 시기에 맞춰서 약제, 해당 약제의 구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처방을 좀 많이 해봐야지만, 사실은 경험이 많아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대부분은 이제 이런 처방에 대한 경험이 좀 적은 경우는 하나의 처방만 계속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몸이 변하는 거나 증상이 변하는 거에 대처를 못하면 처음에는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갈수록 효과가 좀 떨어진다, 내지는 아까처럼 체질의 어떤 그 편차를 조절을 못하면 처음에는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뭐 예를 들면 더 열이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자꾸 마른다거나 조금 예상치 못한 그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만성적으로 아프시고 좀 여기저기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아무 약이나 처방받지 마시고 이렇게 검사를 해서 내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그 시기에 맞게끔 그런 약제를 구성할 줄 아는 그런 곳에 가셔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오시면 그러한 다양한 검사와 어떤 체질적, 한약적인 체질 진찰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약을 처방하고 시기에 맞게 한약을 처방하고 체질에 맞게 한약을 처방하기 때문에 두통이 잘 나으니까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내원하셔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